내 밭의 수영을 어떤 식으로 가공할 건지, 수관을 어느 정도 확대할 건지는 딱 정답은 없으니까 내 밭의 상황에 맞게 한 나무라도 간벌 해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뵙거든요. 예. 우리 생산자님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간벌이라든지 수간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너무 많이 벌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무가 짧아지면은 포도를 적게 물고 나오면 어떡해?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대표님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간의 길이라든지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수형,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무는 품종은 주얼 머스켓이고요. 제가 작년 여름에 요 자리에서 이렇게 접을 붙여 가지고, 요 표시 나죠? 여기는 이제 대목이고 여기 굵어져 가지고 여기부터는 이제 주얼 머스켓인데, 요거를 1년을 요렇게 해서 요까지 이제 접을 늦게 붙이는 바람에 요까지 키웠고, 요게 이제 재작년 여름에 한 일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큰 거에서 이제 새순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쫙 가지를 4m를 키웠습니다. 4m를 키우고, 이게 포도가 7m인데 H자로만 하면은 포도 수확을 2줄밖에 못 하니까 가운데가 놀잖아요, 비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려고 이 가지에서 하나를 빼서 작년 여름에 이렇게 가운데 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H, 또 이쪽 방향으로, 이쪽까지는 작년에 저까지 이렇게 1년 키운 거를 작년에 여기서 이렇게 세 손 받아서 키우듯이 하나를 받아서 이렇게 1년을 또 똑같이 4m를 키웠고요. 그런데 수세가 좋아서 한눈 전지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오면 이쪽도 가운데에 하우스 면적이 이제 비니까 똑같이 이쪽에서 가지를 하나 받아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H자를 키울 건데,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2줄은 H, 저쪽도 2줄은 H, 이래서 형식으로 따지면 더블 H형. 근데 이게 이제 신문 자리를 기준으로 4m씩 그 녹주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4m 곱하기 4, 4가지 하면은 16m. 그러니까 3년 차에 요 나무는 이제 16m를 벌려 놓은 거죠. 근데 보면은 아직도 세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전목묘 기준으로 딱 절단했을 때 8mm에서 10mm가 이제 적당하다라는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굵은데 이게 가을 되면은 이렇게 더 굵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게 수세가 이렇게 더 세지면, 지금 여기 나무가 겹쳐서 있는데 요 나무를 간벌을 하고 여기까지 이제 또 벌리는 거지.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4m씩 또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16m였었잖아요, 4가지. 그게 좌우로 8m씩 또 벌리니까 요게 이제 32m가 되는 거지. 4년 차에 32m 수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32m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내 밭의 수세가 16m 정도를 했는데 안정화될 것이냐, 아니면 안정화가 덜 돼서 32m를 벌릴 것이냐의 문제인 거지, 꼭 H자를 해야 된다, 뭐 더블 H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간을 더 확장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밭의 수세가 너무 세 가지고 계속 꽃필 때 열매가 덜 달리거나, 수세가 너무 세서 그 가을에 포도 익는데 지장이 있거나 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벌려주는 거지,
내 밭에는 수세도 약하고 착립도 잘 되고 가을에 포도도 맛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4m가 됐든 8m가 됐든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밭은 수세가 세요. 센데 이거를 감벌을 안 하고 확장을 안 해주면 이게 너무 굵어지고 자꾸 앞쪽으로만 생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도 수정도 잘 안 되고 가을에 포도도 잘 안 익고 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떨어지는 효과를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밭은 감벌을 지속적으로 하고 수관 확장을 통해서 세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 결과모지의 굵기가 지금처럼 한 1cm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수관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획 재배, 무농약 이상 친환경 재배에 국한되는 거예요. 이거를 관행하시는 분이나 무획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잘못 따라 하시면 수세가 약해져서 호르몬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이 형성이 잘 안 되거나 열매를 못 키워서 상품성이 없는 과일을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그 호르몬 처리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샤인머스켓, 사배채, 거봉 종류잖아요. 그 호르몬 처리를 하는 조건이 수세가 일단 좋다는 건 어쨌든 무조건 기본 1cm 이상, 그리고 바닥에 수분이 충분하게 유지가 돼야 호르몬 처리를 했을 때 호르몬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친환경 유기농이 목표다 보니까 수세를 너무 세게 하거나 호르몬 처리를 못 하니까 자연적으로 수세를 안정화시켜서 수정을 시키고 착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수관을 만들 수밖에 없고, 수세가 너무 세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넓게 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 대표님, 수세가 세지면 혹시 착과가 잘 안 된다던가 네. 개화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얘도 조금 센 편이긴 한데, 만약에 수세가 너무 세면 이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게 영양생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열매를 키우는 쪽으로 힘을 쏟는 거를 생식생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수세가 너무 세면은 열매를 키우는 쪽으로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이 힘이 센 거를 주체를 못해서 가지를 계속 키우는 방향으로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착립이 덜 되겠죠. 그러면 수세가 아주 센 밭들은 뭐 보통 나무 심어서 3년차, 4년차까지는 어떻게 이제 수정이 잘 되고 하는데, 일단 4, 5년 지나서 뿌리가 근권이 굉장히 넓어지면 그런 거에 비해서 가지를 그 숫자대로만 뒀을 때 이게 굵어지거나 더 커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4, 5년 차 가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 현 시점에서. 그러면 그때 가서는 수정이 안 돼 가지고 열매도 덜 달리고 나무 키우는 데 집중하니까 포도도 맛없는 포도가 생산되고, 그러니까 4, 5년 차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밭들은 감벌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대표님, 관행 같은 경우에는 순을 먹게 하는 약들도 사실 있고 해가지고 수세를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기농 무농약을 하게 되면은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수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감벌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그렇죠. 네, 뭐 관행 재배하시는 분들은 뭐 화학 비료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화학 농약도 쓸 수 있잖아요. 그 농약으로 등록된 제재 중에서 이렇게 잎에다가 이렇게 약 방지하시 치고 가면 이게 순이 딱 멎어 가지고 포도알이 맺혀서 클 때까지 이 영양 생장을 안 하게 하는 그런 약도 있고요. 물론 유기 쪽에서도 뭐 유기 칼슘이라든가 이런 거를 쳐서 억제를 할 수는 있긴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친환경 쪽에서는 비료나 화학 성분이나 이런 거에 의지하는 농법보다는 수관을 벌려 가지고 자연적으로 수세를 안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일이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하우스에 3줄 정도가 들어가가지고 사실 움직일 때 조금 좁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밭으로 오니까 여기 중간이 뻥 하고 비었어요. 이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못해도 한 6, 7m 정도는 되어 보이고, 기계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목적으로 사실 이렇게 수형을 잡은 건가요? 네, 우리 밭 저쪽 그 필지는 똑같이 이 하우스 폭은 7m인데 그 밭은 이렇게 석줄이 심어져 있어요. 근데 이 밭은 이제 재작년에 새로 이제 나무도 심고 품종도 바꿨기 때문에
제가 즉 숙주를 해보니까 퇴비살포기가 들어가서 퇴비 뿌리기도 힘들고, 또 승용여치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풀 깎는데도 제약이 있고, 또 방제하는 기계가 이렇게 돌기도 좁아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둥에 심어서 위쪽 더 위로다가 이렇게 가지를 배치해서 습지를 똑같이 뽑으니까 수확량은 차이가 없겠죠. 근데 밑에는 그 기둥이나 그 포도 줄기가 없으니까 기계화 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의 손을 덜 들이고 이렇게 위로 만드는 수영을 이쪽은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왜 여기는 조금 내렸고 여기는 높여놨느냐? 일을 할 때 주로 우리 아내분들, 여성분들이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높으면은 어깨를 하루 종일 들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아파요. 근데 지금 요 수영은 어깨를 이렇게 위로 안 올리고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열매가 달려서 이제 내려오면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알속기 할 때도 눈앞에서 하니까 어깨가 안 올라가니까 팔이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놨고,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를 또 이렇게 너무 낮게 하면은 SS기가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거나 퇴비살포기가 지나갈 때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거지. 남자가 조금 높더라도 요거는 내가 하고, 요 가운데, 그러니까 가에 두 줄은 우리 아내가 하고, 요런 식으로 해서 얘는 기계화하기 위해서 덕에 바짝 붙여서 하는 거고, 저쪽은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낮춰 놓은 거고. 그러니까 일문자와 계량 일문자를 한 하우스에 이제 같이 적용을 해 놓은 거죠. 대표님은 그러면은 최대한 몇 미터 정도까지 벌릴 계획이신 거예요? 물론 수세를 봐가면서 벌리시긴 하겠지만, 이 밭에서는 최대한 몇 미터 정도 벌리는 것까지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년 정도면 32m인데, 이게 이제 한 15년 된 밭인데, 지금 이제 3년생이니까 12년 동안 다른 품목을 했을 거잖아요. 그때에 벌렸던 게 최고 크게 벌린 나무가 30평 정도? 그러니까 300평이면은 10주 정도 들어가는 나무로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밭이 그 정도 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얘 자라는 새를 보니까 얘도 그 정도 클 것 같아요. 이 나무도. 또 주얼 머스켓이 또 크는 그 힘이 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고 계속 순차적으로 벌려서, 뭐 내가 이 나무를 몇 미터까지 벌려갖고 뭘 하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나무 자람새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한번 벌려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평당 목표로 따지면은 뭐 600평에 한 5주 내외 정도? 혹시 포도 품종은 어떤 품종이에요? 요거는 전부 다 주얼 머스켓이에요. 주얼 머스켓이랑 샤인 머스켓은 특징이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뭐 사촌이니까 조금 비슷하긴 한데, 주얼 머스켓이 조금 절간이 짧고 잎이 좀 작고 조금 빨라요.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똑같이 했을 때. 수세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수세는 주얼이 조금 안정화되어 있고, 샤인은 새순이 나올 때 오갈병 걸린 것 마냥 오골오골해져 가지고 잎이 이렇게 좁아지는 현상이 가끔 나와요, 아직도. 근데 주얼은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무 잎의 모양, 크기, 그 다음에 포도 알의 생김새, 뭐 포도의 맛 이런 거 봤을 때는 주얼 머스켓이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농민들한테. 그래서 우리 알렉산드리아 공동체는 샤인을 점점 줄이고 주얼 머스켓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늘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예, 대표님 혹시 수영 관련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수영은 뭐 내 밭의 상황과 내 나무의 수세에 맞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묘목상에서 나무를 사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 나무는 4m, 뭐 5m, 6m 이렇게 딱 정해주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나무를 그렇게 보통은 심어놔서 이거를 감벌을 한다거나 수관을 넓힌다는 그 두려움이 사실 있죠. 근데 한번 한 나무씩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바로 그 이듬해 수세가 안정화되면서 포도 수확량이 늘거나 포도가 맛있어지는 경험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밭의 수영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수관을 어느 정도 확대할 건지는 딱 정답은 없으니까 내 밭의 상황에 맞게
한 나물에도 감벌 해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고품질 포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